환경보호 운동은 내가 내 생활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환경운동가 이희순 씨는 머리 염색약이 정수를 거쳐도 이게 정수가 되지 않고 그냥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간다고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흰머리가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큰 가방에 텀블러와 물컵과 손수건, 시장 바구니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를 갔을 때 비닐로 사용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죠. 그리고 무공의 아줌마라고 불려집니다. 옷도 사 입는 것 자체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원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한테 맞는 옷을 돌려가며 입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샴푸나 린스, 그 다음에 부엌에서 쓰는 세제용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환경에 주범이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실천이 잘 안 되죠. 저 또한 그렇거든요. 만약에 샴푸가 없고 린스가 없고 그래서 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로 머리를 헹구는 이희순 씨처럼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 자신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성남시민 조갑식 씨, 이분도 남한산성 쪽을 다니면서 33년간이나 등산로에 쓰레기를 주워왔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까지 형성해서 쓰레기를 줍기도 했고 항상 그 운동도 할 겸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33년간을 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왜 통보도 없이 청소를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전국 해안가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상희 씨라고 UDT라는 해군 수중 폭파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통영 바닷속에 콘크리트 관을 청소하다가 손목이 샌드펌프로 빨려 들어가면서 비틀려서 뜯겨져서 손목이 오른쪽 손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의수를 꼈는데 의수가 이 차가운 느낌으로 환상통이라는 걸 앓으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해안가를 돌면서 쓰레기를 주웠답니다. 전국 해안가를 돌면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하루에 40자루에서 많게는 118자루까지 주었다고 하는 기사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그 각 지자체에 어떤 호응도 못 받았고 또 쓰레기 자루도 본인 돈으로 사서 쓰레기를 주었답니다. 구청에 가서 쓰레기 자루 살 비용을 좀 달라고 하면 미리 통보하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정말 그 누구의 호응도 없이 혼자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워왔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쓰레기를 치울 때는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는군요. 이 사람이 쓰레기를 주는 봉사를 하는 건 본인이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자제분들 잘 키워왔고 또 자기가 아무 배운 것 없이 그래도 군에서 배운 그 기술로 해서 사회에 나와서 그 UDT라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자기한테는 본인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혜택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어서 쓰레기를 치웠다고 하네요. 자원재활용법은 주로 중소기업에 많이 해당되는 얘기더라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그 최저임금제도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엄청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 또 갑작스러운 환경 규제까지 겹쳐오니까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재를 비닐, 종이팩, 유리컵, 금속캔 등등 해서 9가지로 분류해서
재활용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재활용 등급 평가 결과를 그 제품 겉면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어렵다고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환경 분담금을 30%를 최대 30%까지 내야 된다는군요. 그러니까 또 이 거기에 부합하게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또 용기라든지 이런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특히 화장품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가 더 이제 많이 바꿔야 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시행을 빨리,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고초들을 이제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이제 봉착을 하니까 많이 힘들죠.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3월부터 대형 슈퍼라든지 이런 데선 비닐을 사용 안 하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일회용 뭐 플라스틱 사용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공공 조형물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주는 이 인간한테 주는 그 폐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지금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또 마트에 가서 뭐 물건을 이것저것 사서 제 나름 좀 제가 들고 오기에는 좀 버거울 정도로 양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율 포장대로 가서 박스에다 이제 그걸 담아 오려고 갔더니 박스 테이프도 없고 노끈도 없고 담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좀 황당해서 직원들한테 이걸 좀 포장할 수 있게끔 뭐가 아무것도 없다 이랬더니, 이제는 그걸 무료로 제공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아차 싶어서 다시 가서 쓰레기 봉투를 몇 장을 사가지고 와서 나눠서 이제 차에 싣고 왔는데, 이제 점점 우리 생활이 불편해져도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되겠죠.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것,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인간한테 되돌아온다니까 우리가 나서서 정말 지구를 깨끗하게 살려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상품들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생산해내는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병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지혜를 모아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래서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고 소비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대형마트를 가보면 끝도 없는 상품들이 전부 플라스틱 아니면 비닐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나 사면 항상 버려야 되는 게 있죠. 하나 사면 하나 일단 버리고 시작하는 그 비닐로 내지는 플라스틱. 이거는 국민 개개인이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품을 포장하는 회사에서부터 상품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부터 고민을 해서 출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신문에 현대백화점에서 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제로로 만드는 운동을 한다고 정지선 회장님이 새해 첫 해 첫날부터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이걸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태평양 바다에 우리나라 크기의 14배에 가까운 쓰레기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뭐 인도양이나 다른 데도 굉장히 쓰레기가 밀려가지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다 치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소비자들이 같이
일치 단결하여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영상을 찍지 못해서 끝까지 봐주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봐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봐주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그 힘으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